광화문에 나오면은 온통 태극기 성조기 물결입니다. 온통 문재인 아웃,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로 그냥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정말 광화문에 이게 나가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곧 끌어내려지거나 스스로 내려오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40%대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아니냐. 아마 이거 여론조작이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박수 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여론조사 회사들이 엉터리 여론조사를 계속하다가는 쪽박을 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론조사 기법이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한 어떤 현실, 그걸로 받아들여야 문재인을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아주 사악한 정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조한 정권이 맞습니다. 방금 저를 소개할 때 그랬습니다. 전에 뭐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갖다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어떤 국민소득이 일본이 우리보다 30%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저임금이 훨씬 높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이고 국내 영업과 해외 이전을 가르는 선이고 3명 5명 고용할래 아니면 2~3명만 고용할래, 이거를 가르는 선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고 소득이 줄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당에서 물 만지는 일 못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다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갔다고, 양극화가 해소됐다고 이런 뻔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의 위기, 삶과 죽음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입니다. 다수는 임금이 직장만 유지되면은 임금이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특히 우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같은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근로시간 단축되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 최고 양반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양반귀족을 문재인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를 만들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사실은 양반귀족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양반귀족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을 포함해 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할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책은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해서 밀어내버립니다. 근로시간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 81만 개와 비정규직은
공공양방과 귀족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등에 올라타서 등골에 빨대를 박아서 후룩 짭짭 냠냠하면서 허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된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팔자 핍니다.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대기업같이 가장 안정된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를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는 사회 약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에 몰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기회와 희망을 짓밟아버리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한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강자들한테는 더 튼튼한 철고통을 튼튼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밥그릇에서 밥을 들어가지고 사회적 강자들의 밥그릇을 더 수북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강자들의 약탈과 억압으로부터 막아내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소명을 잊었습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소명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아주 지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화문에서 볼 때 문재인은 천하의 악당입니다. 천하의 사악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도란투개로 몰아넣고 있는 정말로 말대 안 되는 정권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강경한 문재인 정권은 그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공공부문이나 5만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강자들한테 더 튼튼한 철밥통, 더 많은 수북한 밥들을 갖다가 선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당분간은 40%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상 우리가 20세기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들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커메르 루즈를 주도했던 폴포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200만 명을 학살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프랑스 유학도 했어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시대착오적 가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가둡니다. 잡아가두고 반발하죠. 몇 명을 갖다가 총살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반발합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총살을 갖다 하게 됩니다. 나중에 총알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로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수십수백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 최악의 독재자 카메르 루즈, 김일성, 스탈린,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심성이 나쁜 사람들 아니고 처음부터 독재와 학살을 즐긴 사람들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가치와 이념을 고집하다 보니까 반발하고 탄압하고 반발하고 탄압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정권에서 내려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장기 집권을 추구하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러면서 인간 악귀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제가 볼 때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우리 청와대 학생의 사람들은 시대착오적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 정권과 보수 정권에 대해서 친일이요, 독재요, 수구요, 냉전이요, 반평화요, 반통일이요, 보수요라고 하면서 5만가지 나쁜 거를 다 덮어 씌워서 잡아놓고 밟고 묶고 이짓거리를 한 겁니다. 당연히 겁 안 나겠습니까? 정권을 놓으면은 이 사람들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52시간으로 공범부문으로 해가지고 이 후유증은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이크뜨그라 합니다. 정권 놓으면은 감옥만 갈 뿐만 아니라 밥그릇이 깨지고 일월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의 원성에 의해 가지고 또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인간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카메르 루드처럼 시대착오적 가치와 이념으로 정책들을 갖다가 밀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정의의 신탁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경쟁 세력과 반대 세력을 무참하게 짓밟아 놓으니까 이제는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 얘들은 무슨 짓인지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저런 한국에서 최석청 기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옹호를 하겠습니까? 왜 노동조합이 무법천지가 됐습니까? 노동조합이 왜 건설 현장마다 아침부터 철강과 콘크리트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 서로 자기 사람들 갖다가 쓰라고 난립니다. 건설 현장은 민주노총이 사실상 장악해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 무법천지요. 지금 현대중공업 합병 지주회사 만드는 과정을 보셨지 않습니까? 5일 6일을 갖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 손 못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만 되면은 아마 집안에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불을 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들을 갖다가 석가래를 빼내고 쪼아서 지금 옹기를 갖다가 지금 불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거만 하면은 문재인 정권 끝장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은 필사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더 오래 더 큰 목소리로 더 심한 욕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통일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들, 경제 문제, 민주주의 문제, 외교와 안보 문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는 자살이요, 안보는 자폭이요, 외교는 자폐요, 역사는 자학이요, 국민통합과 심해는 짝사를 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탄핵무효다, 박근혜 석방하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에서 개판을 쳐도 선관위가 이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부정선거 투쟁할 수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정도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무효다, 이거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구호를 가지고는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 카메라 루즈를 시간을 두면은 이게 점점 카메라 루즈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정권을 빨리 끝장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악한 정권을 끝장내려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 단결을 해야 됩니다. 통일 단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관용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인 약점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2020년에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맞습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이거 2020년 이상 가면 안 됩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유폐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경제자살, 안보자폭, 외교자폐, 역사자하, 통합신뢰 작사를 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기필코 2020년에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